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서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까지 3명을 증원했습니다. 김 여사 대면 조사도 이르면 이달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해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달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게 하는 배경을 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피해 보려는 꼼수 아닌지 의심됐다 이렇게 의심을 했고요. 조국 대표도 김 여사 사건을 슬그머니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미적거려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고 더 미룰 경우 검찰이 의심받는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의심을 합니다. 이 총장 임기가 이제 9월로 끝나는데 임기가 곧 끝날 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윤 대통령 본인이 윗선 항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과 갈등을 표출하면서 체급을 키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권 관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또 특검 방해 차원이라는 것 외에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 의혹에 이원석 총장이 직접 나섰지 않습니까? 공당인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이 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한 바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총장이 해야 될 일을 좀 너무 늦게 하다 급히한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말이 맞죠. 그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 뒤늦게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동안에 뭐 하다가 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정쟁의 소지가 된 이런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초기에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 그 정쟁의 소지가 되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다가 정말 그 키운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잘했다. 그러면 이원석의 의도는 뭐냐라는 생각을 하면 검찰처럼 이 정치권의 이 향배에 민감한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아무리 윤석열의 그림자 같은 부하라고 하지만 정말 이력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자리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여주지청장까지 해가면서 따라가면서 그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러나 이 권력의 향배는 냉정한 거죠.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정치권의 이 부는 바람을 내가 그래도 겉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특검이 냉정하게 보면 통과된다고 보는 게 확실한데 이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검찰의 정말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특검 뜨기 전에 우리가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신전심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도 윤 대통령은 내가 막아야지 누가 막느냐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면서 뭐 슬그머니 덮으려는 의도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의혹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이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예. 정 교수님은 약간 약속 대리는 성격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5개월 동안 사실 뭐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정치 상황이 달라지니까 검찰총장이 사실상 공개 수사 지휘를 한 셈이에요. 좀 이례적이죠. 그렇게 한 배경에는 이 사건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윤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느냐, 신고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거는 법률적으로 해석의 그 여지들이 굉장히 많고 논란이 따를 수 있어서 그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위험성이 그 높지 않은 사건을 안고 있으면서 검찰이 공정성 의심을 받느니 털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그 특검이 목전에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 특검이잖아요. 예. 명품백 문제나 뭐 양평 땅 문제나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해서 그 이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하나라도 줄이자. 이제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검찰이 어쨌든 검찰도 이원석 총장이야 9월이면 임기가 끝나지만은 검찰이라는 조직의 영속성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뭐 공정성이 의심받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정권과 한 몸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원석 총장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네. 그런 핵심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임기를 다하지만 검찰 조직의 그 영속성을 생각했을 때 털 수 있는 건 털어야 된다 이런 판단 동시에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실하고 조금 이제 검찰의 기류가 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상 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리가 만무하고요. 사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은 거의 한 몸 같은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좀 덜어내는 부담을 덜어내는 차원에서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가 보기에는 네. 어떠세요? 이게 아까 대통령의 신고 의무 부분하고 직무상 청탁이 있었느냐 뒷부분 청탁이 있었냐 부분은 사실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에서는 직무 관련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직무 관련성 부분을 만약에 밝혀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배우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신고 의무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반환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수사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또 헌법상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교수님도 그렇고 박 의원님도 그렇고 말씀 주신 포인트가 좀 늦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갑자기 뭐 전담 수사팀을 배치해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가장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 가벼운 리스크 하나를 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지금 뇌물 관련해서도 확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만 보더라도 예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받을 때요. 그때 이제 따님이었던 이제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거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왔거든요. 예. 그때도 딸이 받은 장학금이 아버지인 공직자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 특히 이제 뇌물에 관해서도 뭐 자식이 받은 돈을 부모가 받은 뇌물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법리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비록 배우자가 받았지만 이거를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리들이 뭐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에서도 법리상 또 판례상 마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담 수사팀까지 마련을 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법리들을 검토해 보면 될 것이지 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끝이다라고 볼 거였으면 수사팀을 마련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조부 대변인. 근데 사실은 이 명품백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해서 이제 수사를 늦췄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사전에 수사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총선에 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게 그 작년 한 11월 정도에 밝혀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방을 준 시점은 2022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방을 준 지 1년도 더 지나서 공개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공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면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5개월 안에 사실상 수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힘들다고 어렵다.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총선 전에 했으면 이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저는 반대하는 것이 총선 전에 오히려 수사를 했으면 만약에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정치적 공세 요소로 쓰일 것이고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 여당에서도 검찰을 향한 공격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사 개시를 한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 지금 야권이 굉장히 자가당착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야권이 주장했을 때 특검을 하는 이유는 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인 이것을 특검으로 관철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특검을 피하려는 용도 아니냐라고 지금 이상한 주장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당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는 분명히 국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공작적 요소가 강한 요소까지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야권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검찰의 수사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우석 의원님 그 이제 국고 환수 문제는 뭐 주장이고요. 그거는 검증이 된 바가 없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그 청탁금지법 상으로도 윤 대통령의 인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인지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될 그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 그래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놓은 게 여전히 추미애 전 계속되고 장관이,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총장이 수사지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사건이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자인 권오수 회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고 또 김건희 여사 경위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게 그 판결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장모인 최은순 씨도 23억가량의 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사건은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리스크가 작은 사건을 수사를 하고 리스크가 큰 사건이 여전히 묵히고 있다. 이런 판단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정성에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수사에 착수하든가 어떤 처분 결과로 내야 돼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결과가 4년 동안 없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권오수 씨에 대한 2심 판결 6월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 지켜보고 한다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그 우리 사회에 이제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최고 권력자의 가족, 배우자로 나타난 건데, 근데 제가 우리 신 대변인한테 오늘 조금 실망을 한 게 뭐냐면 말이죠. 가장 저는 국힘에서 이렇게 그 참신한 정치인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아침에 좋은 기분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신 대변인 말씀하신 걸 보면은 총선 이전에 그 윤핵관하고 국힘 지도부가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본질은 놔두고 전부 공작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공작은 나쁜 거야. 이런 건데 공작은 방법이고요.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백을 받았다는 겁니다. 속아서 받은 건지 뭐 강요해서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받았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본질을 이제 들여다보자는 건데 여전히 국힘에 이렇게 참신한 정치인들까지 계속 기존 논리에 그 몰입돼 있으면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도덕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실은 명품백인 거는 정말 간단하게 그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커진 거고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사회가 선진국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정치권이 삼류 아닙니까? 오늘 페루 국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음식 문화고 가장 수치스러운 게 정치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그 기사 읽는 순간 이건 우리나라를 그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가장 그 대표격인 김건희 여사 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법화로 함부로 돈 쓴 거 이런 거는요 확실하게 그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응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이 되는 그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네. 지금 3대1로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신 부대변인께 기회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뭉개놓고 왜 이 시점에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할까? 무슨 꼼수가 있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야당 고발 들어오고 수사 들어갔어도 총선 넉 달 앞두고 영향 미친다고 반발했을 텐데 이런 의견이요. 수사하는 척하고 무혐의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깔끔하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냥 보여주기식 하려면 검찰 수사 그만둬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검찰 출두 장면에 관심 집중. 만일 나오면 오히려 여론 나아질 듯. 자, 신조 부대변인 반론도 하시고요. 지금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이제 김 여사가 소환 조사에 응할지 거부할지 이것도 좀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는 그 직함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서면 조사로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공작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었다면은 준 직후에 이 영상을 공개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 이 가방을 줘놓고 1년이나 지난 이후에 공개했다라는 것은 그 1년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이 가방을 들고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 장면을 포착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금고로 들어갔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가방은 결국에 국고로 귀속이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 이 간단한 문제를 특검까지 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해서 통과시켰던 특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언론 브리핑을 매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2019년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형사 공보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언론의 브리핑을 금지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내놓은 특검에는 언론 브리핑을 매일같이 수시로 열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전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은 이 문제를 왜 빨리 털고 가지 않았냐라는 그 아쉬움은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의혹, 진실에 앞서서 과연 이것을 밝혀내는 수단이 특검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공작적 성격이 강한 것을 우리가 묵인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약간 원죄는 있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는데 종결을 못 지었잖아요. 글쎄요, 그걸 뭐 원죄라고 표현하면 뭐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요. 당시에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는 이제 논리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였던 건 맞지만 당시에도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혐의가 없으면 결론을 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도 2년이 지났잖아요. 그 2년 동안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 정말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불기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이 그대로 사건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앞서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상 이런 공정성의 의심을 받는 건 뭐 이런 수사 시기라든지 뭐 수사 대상이라든지 수사 어떤 혐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명품백 관련된 의혹이 나온 게 벌써 작년이고 국민적인 많은 또 분열과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총선 참패한 이후에 이제 와서 또 시기를 봐서 막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볼 때는 이거 다른 꼼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작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글쎄 저는 계속 기억나는 게 한동훈 전 장관이 그때 민주당 의원의 뭐 그 무슨 금품 수수와 관련된 거 체포동의안 설명으로 국회에 오셔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취된 거 뭐 처음 듣는다 막 이런 취지로 네. 발언하셨던 거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당시에는 녹취록이었어요. 이거는 영상이에요.
너무나 명백한 영상이 있음에도 이것을 공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들으시면서 참 뭐라고 생각하실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